안녕하세요. 책을 잘 읽어주는 남자, 여반장입니다. 오늘은 오리지널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하우스먼은 연구 대상 직원들 모두에게 컴퓨터 사용 지식에 관한 테스트를 실시해 컴퓨터 자판 숏컷 기능 숙지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에 관한 지식, 타자 속도 등을 측정했다. 그러나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컴퓨터 지식이 풍부하지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타자를 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수들을 모두 감안하고 나서도 브라우저 효과는 계속 유효했다. 하지만 기술적 지식과 숙련도는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모든 척도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그 직원들을 차별화한 요인은 바로 그들이 브라우저를 획득한 방법이었다. PC를 구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 맥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다. 고객 상담 직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내장된 브라우저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더 나은 브라우저가 있지 않을까 의문조차 품지 않았다.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려면 사람들은 수완을 좀 부려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도력을 조금 발휘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다. 바로 그 주도력.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그 주도력이 작업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처럼 내장된 브라우저를 그냥 사용한 고객 상담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도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준 각본대로 판매했고 고객 불만을 접수할 때도 회사에서 마련한 표준 절차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회사가 정한 대로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겼고 따라서 자기 일에 불만이 생기면 결근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사직했다. 주도적으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바꾼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달리 접근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상황을 바로잡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선했으므로 그들은 이직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창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고객 직원의 3분의 2가 고객 상담 직원의 3분의 2가 이미 내장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대부분 삶에서 주어진 부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상당히 도발적인 일련의 연구에서 정치 심리학자 존 조스트와 그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주어진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덜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불평등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최저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17% 더 높았다. 그리고 시민권을 제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제약하는 법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법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답한 사람의 수는 최저소득 계층이 최고소득 계층의 2배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계층보다 현상 유지를 더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은 조스트와 그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모순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조스트와 그의 연구팀은 체제 정당화 이론을 수립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합법적이라고 합리화하도록 동기부여된다는 주장이다. 설사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를테면 한 연구에서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동향을 추적했다. 조지 부시가 여론조사에서 득세하자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시의 대통령으로서 적합도가 상승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시의 적합도가 상승했다. 대세가 부시에게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이미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엘 고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고어의 호감도가 상승했다. 정치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특정 후보가 이길 승산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그가 이길 가능성이 하락하면 호감도도 떨어졌다. 기존 체제를 정당화하면 고통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감정적 진통제인 셈이다. 세상이 그런 식이어야 한다면 불만을 품어봤자 소용없다는 심리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따르기만 한다면 불의에 맞서는 원동력인 도덕적인 분노를 상실하게 되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의지를 빼앗긴다.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발점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왜 애초에 현재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이다. 우리는 기시감의 정반대 현상인 미시감을 경험할 때 현재 상태에 의문을 품게 된다. 기시감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현상을 말한다. 미시감은 그 반대다. 늘 봐온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함을 뜻한다. 미시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와비 팝콘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창립자 4명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컴퓨터실에 모인 첫날 밤, 4사람이 안경을 쓰고 지낸 세월이 도합 60년이었다. 안경이 비싼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컴퓨터실에 4사람이 모인 그 순간까지 그들은 현재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기존의 안경 가격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어요. 저는 줄곧 안경은 의료용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파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한 가격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라고 와비파커의 공동 창업자 데이브 길보아는 말한다. 아이폰을 사려고 애플 스토어 앞에 줄을 서 있던 데이브는 아이폰과 안경 두 상품을 비교하게 되었다. 안경은 거의 1000년 동안 인간의 필수품이었고 데이브의 할아버지가 안경을 쓴 시절 이후로 모양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데이브는 왜 안경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표가 붙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단순한 상품이 어째서 복잡한 스마트폰보다 비쌀까? 누구든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와비 파커가 얻은 것과 똑같은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왜 안경값이 그렇게 비싼지 호기심이 생기자 그들은 안경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안경 산업은 룩소티카라는 유럽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전년도에 7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기업이 렌즈크래프터즈와 펄비전, 레이벤,
오클리를 소유하고 있고 샤넬과 프라다의 시력 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를 허가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안경이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디를 봐도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라고 데이브는 말한다. 룩소티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생산 비용의 20배로 안경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현재 상태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특정 기업의 소수 사람들이 결정한 가격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안경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리지널스는 5회에 걸쳐서 업로드됩니다. 다음 시간에 3회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